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오하우텔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빅뱅 엔젤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우리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우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열심히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열심히 또 우리 창업팀을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언제든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한테 출연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스타트업 투게더도 인터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팀은요, 또 저희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우리 스타트업을 모셨습니다. 플러그링크의 우리 강인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동안에 저희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스타트업을 몇 팀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플러그링크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플러그링크의 강인철 대표입니다. 플러그링크는 전기차 충전 플랫폼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것은 이제 고객 경험입니다. 특히 편리한 충전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플러그링크의 목표이자 저희의 창업 의지입니다. 플러그링크는 다른 충전 사업자와 달리 고객을 중심으로 두고 고객들은 좀 더 시뮬러스하고 편리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뒤에서 훨씬 더 많은 IT 기반으로 충전을 설계하고 이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가 금방 뭐 대표님이 소개하시는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가 뭐 단초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뭐 좀 기존의 충전 서비스나 이런 거 전기차 충전에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이제 저희가 플러그링크를 창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니까 플러그링크가 바라보는 어떤 충전 지금 서비스의 문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전기차 한 5년 정도 사용하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부족하다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또한 이 충전기를 쓰고 있는 방법 자체가 매우 불편하고 실은 고객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좀 더 제조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설치 중심의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많은 충전기들이 고장 나 있어도 유지 보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이제 회원 카드를 이제 다 발급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어떤 충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불필요한 회원 카드를 몇 장씩 이제 차에 두고 있는 것이나 또는 이제 고객 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전화가 안 되는 등 실사용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그런 충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고자 이제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플러그링크가 그 부분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좀 이따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그러면 대표님이 왜 갑자기 충전 서비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회사를 하게 됐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원래 이런 관련 분야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드물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보급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충전 서비스에 뛰어드시게 되셨습니까? 네. 일단 저는 그 기계항공공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이공학적인 어떤 기질이 상당히 강했었고, 그런 세상을 기술 기반으로 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게 이제 원래 생각이었다면, 좀 더 넓은 세상을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공학적인 기질 외에도 좀 더 금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취업을 할 당시에는 금융 쪽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금융이라는 거는 이제 회계와 관련이 크다 보니까 회계법인에서 그런 회계학 공부를 했었고, 이런 이공학적인 기질과 그런 회계, 금융을 결합했을 때 저의 커리어 코스는 이제 에너지 금융이라고 부르는 영역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금융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었고, 요 이전 회사의 이제 에너지 스타트업에서의 경험까지 해서 저는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거를 이제 전기차 이용자로서 분명히 느끼고 있었고, 제가 그동안 걸어왔었던 그런 이공학적인 어떤 커리어와 금융적인 커리어, 그리고 IT가 결합됐던 스타트업적인 어떤 성장을 다 결합했었던 것이 이제 플러그링크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어떤 연결고리들입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뭐 그동안에 했던 배운 거, 그 다음에 실제 일했던 분야를 거의 뭐 이렇게 다 통합해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보면 될까요? 네, 지나고 와서 보면 다 연결되는 하나의 큰 흐름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사실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팀 구성에 대해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 팀 구성은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전기차 충전에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플러그링크를
창업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방식으로 우리는 플러그링크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기차 충전기라는 산업 전체를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었고, 그 정부 주도의 그런 보조금 중심의 산업으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실제 고객들의 어떤 편의나 그들의 충전 경험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 보조금을 받기 위한 제조, 설치에 좀 더 집중하던 그런 영역이었고, 플러그링크는 그 분야에 있어서 실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한 충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고객 니즈에 맞춰서 서비스를 기획하고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창업할 당시에 모든 충전기 충전 사업자들이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있었을 때 저희는 앱 기반으로 QR코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회원카드를 발송하는 그런 과정도 생략하고 주차장에서 처음 충전기 앞에서 바로 충전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의 그런 온보딩을 좀 더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앱을 실행하고 QR을 찍는 것도 저희가 보기엔 좀 불편하다고 봐서 결국은 이제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이제 자동으로 사람을 인식하고 충전기 꽂기만 하면 바로 충전이 되는 뭐 소위 말하면 플러그인 차지라는 기술을 이제 완속 충전기에 최초로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은 고객 입장에서는 편하게 습관처럼 충전하게 하고 뒤돌아서 저희는 이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 어느 충전 사업자보다 훨씬 더 IT 기반을 강화하고 훨씬 더 많은 고민과 기획을 해서 그런 심레스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뭐 저희 인터뷰에서 몇 번 이렇게 충전기 사업, 충전 사업자에 대해서 다루긴 했지만 또는 충전기라고 하는 거에 다루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에서 완속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를 개발해서 뭐 납품을 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아파트라든지 좀 모여있는 집합 공간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그러면 어떤 사업자들은 충전기를 직접 개발을 해서 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네. 아니면은 그냥 충전기는 충전기대로 납품을 받고, 우리 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플러그링크는 어디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는 충전기 제조하지 않고 이제 충전 서비스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하고 설치 운영하는 전체 밸류 체인을 하고 있는 많은 업체 중에서 급속 충전기, 초급속 충전기는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완속 충전기, 저희처럼 공용주택이나 이제 그런 공용 공간에 설치하는 완속 충전기는 기술적인 차별화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조금이라도 차별화하고 고객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보이지 않는 기술적 혁신들은 분명히 있는 분야이고 그런 시도들을 기존 제조사들이 많이 안 하고 있었지만 저희는 고객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는 충전 사업자로서 그런 충전기 제조사에게 그런 고객의 원츠와 니즈를 좀 전달하고 기획 단계부터 그런 저희가 원하는 충전기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충전 서비스를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객에게 어떻게 보면은 끊김없는 심리스한 충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사실은 지금 아마 이 고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충전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귀찮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혁신을 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 경쟁력이 도대체 뭐야? 네. 고객의 경험을 그냥 개선한다. 이거는 굉장히 뭐 말은 그렇듯하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들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기술적인 포인트나 아니면 뭐 사업적인 포인트에서 저희 경쟁력을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충전 사업이라는 영역이 뭐 업력이 제법 있는 10년 이상 되는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충전 사업자들은 이제 소위 업계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특히 레거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는 후발주자로서 이제 과감하게 레거시 없이 관행을 다 과감하게 없애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카드 없이 앱 기반으로 100% 진행한 결과 고객들에게 훨씬 더 많은 그런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 충전 사업자들이 회원카드에서 앱으로 전환해야 되는 되게 어려운 과제를 저희 처음에 없이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큰 차이 중 하나이고요.
보면 이제 충전 요금 자체가 뒤돌아서 이제 한전에서 전기를 사와서 고객에게 충전 요금을 이제 과금하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형성돼 있는데, 한전이 시간대별로 그리고 계절별로 요금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밤 시간에 전기가 싸고 낮 시간에 전기가 비싼데, 거기에 맞춰서 충전 사업자들도 대부분 요금을 낮 시간에 비싸게 과금을 하고 있고 저녁 시간은 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반대로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에 충전할 건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뜻이 되고, 또한 낮 시간에는 비싸기 때문에 아무도 충전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충전기 자체가 이제 노는 시간이 많아지고 이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단일 요금제를 제안을 했었고, 이 단일 요금제를 이제 고객한테 제안함으로써 고객은 편하게 언제든 충전할 수 있게 되지만, 충전 사업자는 뒤돌아서 한전에 내는 요금이 낮 시간은 비싸고 저녁 시간은 싸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IT 기반을 좀 더 강화를 했었는데, 저희는 뒤돌아서 한전에 내는 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로드 밸런싱이라는 충전기 간의 이제 부하를 조절하고, 또한 충전 시간을 고객이 밤에 충전을 시작하더라도 아침에 출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몇 시에 충전을 했고 어느 정도 속도로 충전했는지 자체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부가가치는 아침에 눈 떴을 때 충전이 완료되는 것이고, 저희는 IT 기반으로 고객의 수요를 좀 더 파악을 하고, 또한 이제 출력을 제어해서 뒤돌아서 저희의 요금을 낮추면서 고객에게는 저렴한 단일 요금을 제한한 형태로 그렇게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충전기하고는 관계없이 이제 백엔드에서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 처리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충전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사양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실질적인 어떤 국제 표준상 이제 충전 제어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레거시 충전기들은 그런 기능 자체가 구현이 안 돼 있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거의 교체하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은 충전기를 교체하지 않고 뭔가 그러니까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이런 로드 밸런싱이라는 걸 잘 해서 고객들은 요금에 대한 뭐 부담이 없다는 거는 이제 뭐 내가 어느 시간에 충전할 거다, 싼 시간에 충전할 거다 이런 거 없이 언제 어디서나 그냥 충전을 하면 동일한 요금이 적용된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충전 뭐 어떻게 보면 충전기라고 하는 게 뭐 하여튼 충전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뭔가 밀접하게 제휴해서 하는 곳들이 뭔가 있나요? 어떠신가요? 네, 뭐 실은 저희는 업계에 있는 대부분 충전기 제조사와 협업을 하고 있거나 네네. 향후에는 조금 더 이제 다변화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제 특정 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랑 마찬가지로 이런 공용 공간에서 충전기를 제어하고 이제 고객에게 좀 더 편리한 충전기 경험을 주는데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스타트업 제품을 이제 협업해서 쓰고 있고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저희처럼 이제 그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한번 출하한 설치한 충전기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계속 펌웨어를 업데이트하는 형태, OTA 형태로 업데이트를 해서 기능을 부가적으로 계속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설치한 약 7,000개의 충전기도 이번 5월에 런칭 예정인 간편 충전이라는 어떤 그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충전기를 앱을 실행할 필요도 없이 이제 충전기가 이제 회원을 직접 인증을 하고 이제 충전기를 꽂기만 해도 바로 이제 충전이 개시되는 가장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OTA 방식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충전기가 동시에 다 업데이트가 되면은 저희 모든 충전기가 한 번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충전기이고 그런 특징이 있는 저희 서버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직접 충전기는 개발은 하지 않지만 네. 어떻게 보면 저희 서비스에 맞는 어떤 스펙을 잘 해줄 수 있는 곳들과 잘 협업을 해서 네. 저희 스펙에 맞는 걸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우리 가정에 들어와 있는 그 인터넷 TV도 다 이 단말기가 있는데 단말기를 다 자기 서비스에 맞춰달라고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단말기업체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일을 하잖아요. 네. 약간 그거와 비슷하다. 저희들은 충전 서비스를 제공을 단말기에 구애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스펙에 맞춰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뭐 일부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가 우리의 이제 가장 큰 네. 경쟁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간편 충전 이야기도 하셨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단일 요금제 이야기도 하셨고, 그거 말고 또 다른 우리의 어떤 서비스의 특징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뭐 저희가 최근에 쓰는 표현은 charging에서 서비스라는 표현을 내부적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모모에서 서비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충전이라는 것 자체도 결국 고객이 원하는 거는 충전기도 아니고 충전이라는 부가가치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드웨어를 저희가 제작하지 않는 큰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한데 결국은 어떤 하드웨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 어떤 제약, 물리적인 제약과 무관하게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는 서비스를 좀 더 소프트웨어 기반, IT 기반의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하고자 하고 있고 그거는 결국은 이제 좀 더 강한 IT를 기반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조를 안 하고 이제 다수의 제조사들이 만든 충전기들을 활용을 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통일된 고객 경험을 가져가는 아침에 눈 뜨면 편하게 충전이 돼 있는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완속 충전기 시장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사실은 뭐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는 낮에는 비싸게 요금을 받고 밤에는 좀 싸게 요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완속 충전 시장은 퇴근하고 나서 이렇게 충전하다 보니까 결국은 밤 시간에 충전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밤 시간에 오히려 충전 요금이 더 싸면은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한 대부분은 이제 공동주택 중심으로 설치를 했었고, 그러면은 그 충전 패턴 자체가 퇴근하고 8시, 9시쯤에 충전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8시, 9시가 그 전체, 아파트 전체, 한국 전체로 보면 그때가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소위 피크가 국가적으로도 겹치는 시기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밤에 저렴하게 충전할 수 있는 건 10시 이후 새벽 시간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충전기는 8시, 9시에 꽂더라도 실제 충전은 이제 밤 시간, 새벽 시간에 돼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IT적으로 구현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공동주택의 어떤 변압기 용량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공동주택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쓸 때는 충전 부하는 좀 후순위가 되는 게 맞고 이제 충전이 새벽 시간이 되면은 이제 훨씬 더 이 동일한 충전 전력 부하를 이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네. 그러면 뭐 그 말씀은 어떻게든 고객은 충전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네. 저희들은 충전 쉽게 잘 찾고 잘 충전만 되고 어떻게 보면 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백엔드에서 네. IT적으로 잘 처리해 주는 것으로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충전 경험을 굉장히 심리스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션이다. 네, 맞습니다. 그게 지금 잘 작동을 하고 있다. 네, 실은 스타트업이 언제나 그렇듯 저희는 네. 계속 고도화 중이고요. 예, 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편리한 제공하는 거는 지금은 꽤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네네. 또한 이제 저희가 한전에 내는 원가를 네. 고객에게 단일 요금제 제공하면서 뒤돌아서 저희 경쟁력 갖춘 부분도 꽤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저희가 좀 더 고도화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은 그런 공용주택이나 빌딩 내에 있는 전력 부하까지 파악을 해서 좀 더 이제 그 전체적인 전력 시스템과 연동되는 조금 더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서 고도화하는 부분, 에너지 자원으로서 이제 전기차 충전기가 고도화하는 것까지는 아직 기획 단계이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고객이 충전하면서 낸 요금에서 어떻게 보면 전기 요금과 기타 여러 가지 원가를 제한 금액이 저희가 그럼 수익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로드 밸런싱을 잘하든 뭐 하여튼 전력량을 후순위에서 뒤탈에서 많이 낮춰놓으면은 저희 이익이 많이 남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대표님이 생각하실 만큼 잘 이렇게 원활하게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투자자분들 굉장히 그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은 저희 말고 다른 충전 사업자들도 이제 투자를 제법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이 로드 밸런싱과 피크 시프팅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세팅으로
설정하고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충전기도 이제 제한적으로 선별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시공할 때 이런 로드 밸런싱 고려한 시공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이제 이런 모든 기능이 구현이 가능한 충전기와 시공 표준화된 어떤 시공 방법과 그리고 운영하는 방법까지 다 세팅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존 충전기 사업자들은 실은 이제 레거시 충전기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시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한해서는 오히려 그들보다 경험치가 많이 쌓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후발주자라고 하셨는데 저희 회사는 언제 창업을 하셨나요? 저희가 2021년도 7월에 창업해서 이제 만 2년이 좀 안 됩니다. 2년이 안 됐는데 그러면은 그동안의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충전 사업자니까 네. 충전소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한 충전소당 뭐 몇 기의 충전기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좀 숫자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 개시한 게 작년 초여서 1년 동안 저희의 성과가 약 7,500기 정도의 충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개소로는 약 1,000개소가 되고 공동주택 중심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아까 후발주자라는 표현을 드렸지만 작년 한 해만 보면은 톱5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설치하고 이제 기존의 업력이 훨씬 긴 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제 톱티어급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충전기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이걸 단기간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게 아까 저의 설명에 에너지 금융이라는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충전기가 하나의 인프라 자산으로서 이제 금융이 많이 필요한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도 창업 만 2년이 안 되는 현재까지 기업으로서는 약 135억 원 정도의 투자 유치를 했었고 또한 이 충전기라는 인프라 자산에 그런 저희는 자산 투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충전 시설에만 투자하는 별도로 165억 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300억 원의 자금을 유치를 해서 충전기를 좀 공격적으로 이제 늘려나가고 또한 이런 IT 기반으로 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게 저희 지난 2년 동안 성과입니다. 네. 그렇다면 어차피 이게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장치 산업이다 보니까 특히 저희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전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고 충전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직접 충전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충전기를 사서 어떻게 보면은 사야 되고 네. 좋은 충전기를 또 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하고 잘 합이 맞을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장소나 뭐 공동주택에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일단 핵심일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까지 아까 대표님 말씀으로는 135억 정도 또는 165억의 시설 투자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지금 뭐 공개적으로 확장을 하고 계신데 네. 오히려 투자자분들은 거꾸로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아마 계속해서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늘어날 거니까 계속 뭐 우리가 설치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을 텐데 우리의 영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의 영업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천이 있습니까? 좀 경쟁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전기차 보급이 전체 자동차 대비 2%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장 자체는 영업 중심의 시장이고 이제 한국에 있는 25,000개 아파트 단지 영업한다는 거는 저희가 직접 다 하나하나 영업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업하는 파트너사들을 두고 그들이 저희 대신 위탁 영업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방법론은 실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충전 사업자도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런 영업사들과의 어떻게 장기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이 어떻게 영업 경쟁력을 갖추냐가 이제 영업적인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시장엔 대기업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 이제 기존 사업자도 많이 있는데 그들 대비 저희가 영업 파트너사와 가진 어떤 협력 관계에서의 차이점은 저희는 영업사들을 양성하는 것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시장을 빠르게 진출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자 대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은 영업사들, 특히 잘하는 영업사들을 뺏어오는 방법으로 이제 시장 진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IT 기반이 강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0에서부터 직접 다 만들어 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업 조직을 양성하고 새로운 시공 조직을 양성하는 등 어찌 보면은 새로운 이런 개발 역량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시장에서는 이제 역량을 좀 갖추고 있고요. 또한 이제 저희의 큰 차이 중 하나는 저희는 장기 파트너십을 되게 강조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업 파트너사 중에서 업력이 길고 잘하는 업체들이
여러 이제 다른 회사들과 경험해본 결과 플러그링크랑 같이 가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끔 어찌 보면 이해관계를 잘 일치시키고 그들이 이제 우리의 좋은 파트너로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대표님이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한 7,000에서 7,500개 정도를 설치한 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탑5에 들 정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한 거다라고 하셨는데. 신규 설치 기준으로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말씀하신 그런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먹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먹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아까 우리가 백엔드에서 굉장히 로드 밸런싱이라는 쪽 굉장히 많이 뭔가를 하고 있고 이거를 잘 뭔가 해줄 수 있는 시공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을 기존 업체들 중에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규로 우리가 육성하는 전략 이런 것들이 먹혔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에 아마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여기서 다 이야기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우리 대표님을 직접 만나시면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지금까지 에쿼티 투자를 그럼 135억을 받으신 거고 네. 2년에 135억의 에쿼티 투자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받으신 거거든요. 그 중에 지금 그 1년에 지금 투자 혹한기가 끼어 있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받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네. 왜 이렇게 그동안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투자자들이 투자 많이 하신 거는 그들 마음속에 이유는 있으실 텐데 네.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파트너십을 좀 강조하는 회사로서 저희가 투자를 받을 때 그 투자자와의 어떤 시너지 단순히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서 자본만 넣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회사를 어떻게 같이 성장할 것인가를 고민해주는 그런 파트너사들을 많이 만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의 저력을 지난 1년 동안 이제 키워왔던 성장성을 좀 인정해 주셔서 또 다른 투자자들을 또 이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선순환 고리가 이제 지난 혹한기에서도 이제 잘 작동을 해서 플러그링크가 기존 충전 사업자와 뭔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게 실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게 시장에서 좀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에 또 쌓으신 경력, 아까 에너지 금융 쪽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라고 하는 것도 네네. 165억도 에코티 투자하고는 별도로 우리가 유치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네네.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도 에코티 투자와 인프라 투자 이걸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네, 뭐 저희가 실은 설치하고자 하는 목표는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만 필요한 자본이 1,000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투자 혹한기에서 벤처 캐피탈 자본으로 1,000억 이상 투자 유치를 한다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자산의 특성에 맞춰서 인프라 금융기관을 끌어들인 형태로 이제 그런 인프라 금융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어차피 이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시리즈 B 라운드를 연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뭐 시리즈 B 라운드에서는 에코티 투자겠죠. 현재는 어느 정도의 볼륨을 언제까지 지금 투자를 받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규모를 모집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연말까지 클로징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뭐 다양한 곳에 지금 자금 용처는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 투자하려고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라운드를 여시는 겁니까? 일단 충전기를 설치하는 자금은 별도로 이런 인프라 금융을 통해서 대부분 충당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새로운 어떤 세그먼트를 확장할 때는 이런 벤처 자금이 이제 그런 인프라 금융을 일으키기 전까지 그 분야를 객적하는데 상당한 부분 이제 활용이 될 거고 또한 이 분야에 있어서 결국 그런 유기적 성장 외에 비유기적 성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M&A를 위한 어떤 확장을 위한 자금으로도 상당 부분 활용할 계획입니다. M&A 자금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M&A는 약간 뭐 말씀은 잘 안 해주실 것 같은데 약간 뭐 단말기 쪽 이런 쪽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수직 계열화도 일부 있고 수평적 확장도 일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역시 투자자분들이 별도 미팅을 요청하시면 아마 네.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투자자분들이 또 지금까지의 성과 뭐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에코티 투자로 135억을 받았으니까 투자 혹한기에 굉장히 관심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에 가장 관심을 가질 이유는 그래도 또 팀 구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처음에 대표님의 이력은 간단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코파운더는 4명이고 전체 인원은 지금 40명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파운더들은 저를 포함한 3명은 그 대학교 동기들이고요. 같은 공학 출신으로 이제 각각 다른 과를 나왔지만 이제 창업에 대한 어떤 열망을 갖고 이제 각각 다른 스타트업에서 이제 경험을 하다가 이번에 창업하면서 다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이제 군대 동기이고 이제 이 네 명의 이제 동갑 친구들이 이제 모여서 전기차 충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명의 경우는 이제 각각 가진 강점이 워낙 뚜렷해서 저는 되게 좋은 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팀은 이제 각각 가진 강점이 뚜렷하고 또 각각 가진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금융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자본 조달을 하고 이런 인프라 쪽의 분야의 경험이 이제 저의 어떤 롤이었고요. 또한 이제 저희 그 정혜성 이사 CBO는 사업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 전기 시공 쪽 그리고 영업 그리고 이런 분야를 이제 소규모 전기 시공을 확산하는 그런 분야에 있어서 경험을 이 팀에 그대로 좀 살렸고, 송주봉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UX 쪽 전문가입니다. 저희 IT 총괄을 하고 있고, 저희 고객 경험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할 것인가, 지금 충전 경험의 불편한 요소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좀 더 메인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마지막 윤유식 이사는 이제 저희 CSO인데, 저희가 이 영역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 분야도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한 협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협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끌어내는 그런 B2B 협력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큰 틀에서 에너지 금융, 전기, 그리고 UX, 그리고 전략 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팀으로 이제 창업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분야에 있어서 브랜딩이 워낙 중요하다고 봐서 저희 CMO를 별도로 모셔서 이렇게 5명이 이제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이제 40여 명은 저희 플링커라고 부르는 저희 팀원들인데, 이 팀원들은 이제 각각 그 C레벨 밑에서 각자의 펑션을 되게 주도적으로 하는, 타 충전 사업자들과 달리 개개인의 모든 플링커들이 본인이 맡은 바를 주도적으로 마이크로 매니징 안 당하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더 성공시킬 것이냐, 이 미션을 어떻게 성공시킬 거냐를 고민하는 그런 좋은 팀이 모여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거의 인터뷰 마지막인데요, 대표님. 이제 그동안 뭐 쭉 인터뷰를 해 왔는데 굉장히 그래도 긴 시간이다 보니까 우리 마지막에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정리하는 의미에서 왜 플러그링크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번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네. 스타트업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자본을 사용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수의 충전 사업자 중에서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회사는 플러그링크라고 보고 있고요. 플러그링크가 이런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전기차 충전이라는 분야, 전기차라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방법론과 다른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스타트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그링크는 좋은 팀이 모여 있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금융, 그리고 전기 시공, 그런 IT 기반한 그런 팀을 구축하고 있는 충전 사업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Alignment of Interest라는 단어를 매우 중시하는 회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좋은 파트너들이 필요하고 좋은 팀원들이 필요한데, 그 모두가 같이 잘 될 만한 동인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러그링크의 미션과 얼라인이 잘 돼 있는 팀원들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되게 같이 잘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이 회사의 미션에 공감하고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파트너는 투자자도 포함입니다. 그래서 플러그링크에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저희 플러그링크의 미션을 성공시키기 위한 좋은 투자자들이 필요하고, 그런 투자자들을 저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에 플러그링크 대표님을 모시고 우리 강희철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충전이라는 서비스에 대해 제가 전기차를 아직 이용하지는 않지만 충전이라고 하는 게 주위에서 워낙 많은 민원을 많이 들어가지고요. 근데 충전을 서비스로 정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용자 입장에서 끊김없는 서비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대표님 주장으로는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아마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 와우테일을 통해서도 투자 유치 소식을 몇 번을 전해드렸는데 또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우리 대표님을 직접 뵙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